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5회차 인사 1급 이론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5회차예요. 그죠? 자, 이렇게 5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경영혁신과 ERP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의 새로움은 좀 느껴지는 문제는 한 문제씩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새롭게 이렇게 도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24년도에 우리 교재에 새롭게 담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아직은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학습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보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보자마자, 이거 뭔지 알겠어. 라고 생각이 들죠? 앞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 조직을 다시 한번 재구축하라는 경영혁신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표현이 설명이고요. 이 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과 그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입니다. 자,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이고요. 그쵸?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어때요? 공부를 해보았죠. 물론 인사 쪽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사실 우리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때도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반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반복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실 거고요. 자, 요거 어때요? 보자마자 어허라. 우리가 매번 선생님 매번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오답의 형태로 많이 쓰이는 게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느껴주실 것 같습니다.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까지도, 그죠 여러분?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익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답으로 이렇게 1번과 같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아마도 이 전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체득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잖아. 오답으로 맨날 쓰이는 용어잖아.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힐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라고 바꿔야 돼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 바꿔주셔야겠죠.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맞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때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주무실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왜 틀렸는지, 어떻게 바꿔야지 올바른 정답인지 이런 것들을 꾹꾹 집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문제 풀 때마다 아하! 이 문제 계속 나왔던 문제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기본적인 학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ERP 시스템 기능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오픈 멀티 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픈 멀티 벤더라고 한다라면 오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오픈이라는 얘기, 그다음 멀티라는 말표현에 굉장히 여러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왜 이런 말표현을 쓰면서 힘을 줄까요? 라고 하면 오픈 멀티벤더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운영체제나 그쵸? 데이터베이스에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멀티라는 말을 그냥 쓰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스템이라든지 연계가 가능하다. 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용이 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특정 하드웨어에 여러분 의존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여러분 기억나 주셔야 돼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ERP는요, 커스터마이징을요, 최대한, 그래요? 커스터마이징 중요하죠. 커스터마이징이 일부분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부분이라는 표현을요, 최소한이라는 말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최대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던 거 그대로, 불필요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주기 위해서 ERP를 도입하는 것인데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면 뭐로 ERP를 도입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맞아. 그래.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돼. 비능률적이고 그죠?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ERP라는 이름 아래에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화하자,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최소화해서 끌고 가야 할 것이다.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앞서서 오픈 멀티벤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업체라든지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뭔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표현. 어떤 체제도 사용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아주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셨다면 아주 나이스하게 넘어오셔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새롭게 투척이 됐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영혁신과 ERP에서도 매번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성공적인 ERP 도입에 기대가 되는 회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 방식을 최대한 끌어온다? 올바르지 않겠죠. 기존의 업무 방식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ERP 도입에서 실패예요. 성공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A죠. 올바르지 않아요. X. 효율적이지 않겠구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B 회사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FTA 그잖아요. TFT FTA래요. 그죠? TFT 우리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을 뭐 하겠다? 결성하겠다. 좋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무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IT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C회사는 어때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해서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죠? 뭐 어디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ERP 도입 과정에서 부서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층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탑다운 방식 좋은데요. 탑다운 의사결정을 배제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ERP는 탑다운의 의사결정을 그죠? 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활용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배제한다와 탑다운 의사결정을 배제한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여러분 성공적인 ERP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 C회사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너무 잘 쓰이는 말표현이에요. 파스에는 그래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아이아스였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이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같이 함께 결합해서 기억을 해줄 것이고요. 올바르게 고쳐드렸으니까 그렇구나. 좀 같이 매칭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나머지는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읽어주셔도 충분히
아, 그렇구나. 이거 올바른 내용들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어. 그죠? 네,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프라, 아이아스, 인프라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편. 같이 찝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죠? 네. 플랫폼, 그죠?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키워드를 잡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왜냐면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특정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지문을 다 외워야 할 것 같을 땐 키워드 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골라주시고 넘어와 주셔도 되겠죠. 자, 인적 자원의 관리의 주요 기능 중 여러분 보상 기능. 여러분 보상 기능 하면 여러분 너무 눈에 반짝반짝하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가 생각이 나야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선택해 줄 수 있겠죠. 네. 자, 채용 관리하면요. 확보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노사관계 관리, 안전보건 관리가 나와 있어요. 유지 기능 떠올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나왔다? 아니죠. 여러분 거듭해서 언급됐었던 내용들이고요. 매번 언급이 됐다가도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출제가 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즘 좀 조금 떨어졌다. 그렇지만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언급되고 또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갔더니 직무관리의 절차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직무평가, 직무분석,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직무명세서를 작성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부터? 직무에 대한 파악이 먼저겠죠. 그쵸? 뭐부터 해줘야 되겠어요? 직무를 분석해줘야 되겠죠. 직무를 분석하고 그에 토대로 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어요?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순서 뭐가 됩니까? 2번 직무 분석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리감독, 기계설비.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계산, 원재료 책임. 너무 위에 여러분 나열되고 있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원재료 책임 요소죠. 그죠 여러분? 책임 요소. 그래서 관리 감독부터 시작해서 기계 설비, 원재료 책임은 죄다 뭐다? 책임 요소다.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문을 8번의 지문을 여러분 다른 걸로 바꿔서 뭐라고 나올까? 위험도, 작업 시간,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의 등의 직무평가 요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 바꿔 놓으면 그때는 뭐예요? 작업 요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작업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여기에서는 지금 작업 조건이라고 나왔으니까 작업 조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노력 요소 하면 육체적, 정신적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책임 요소가 나왔지만 숙련 요소 참 잘 나왔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숙련 요소 하면 도전성, 창의성, 지식, 기술 이런 것들 언급될 거예요. 요렇게 요 앞부분만 바꿔가지고 직무평가 요소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거다. 그쵸? 잘 나오는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또 어때요? 안 나오면 섭하죠. 인력이 과잉됐을 때와 부족했을 때 대응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네. 제가 이 템포 그대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 하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이 좀 빨랐죠? 천천히. 인력이 어떻대요? 과잉의 경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 골라주죠?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일시해고, 파견근로, 사내 벤처, 여러분 소사장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뭐 소사장제 이거 뭐야? 몰라도 되겠죠. 그쵸? 여러분 보세요.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과잉의 경우, 대응의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거, 안 배운 거 나온 것에 눈길이 가겠지만 눈길을 차단하셔야 되겠죠. 인력의 부족의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떡하니 나와 있어요. 파견 근로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걸러낼 건 빠르게 건너내야죠. 알고 있는 걸 명확하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인력 부족의 경우에 대응 방안으로 들어가는 파견 근로를 선택해주고 정답 2번 체크하고 빠르게 넘어올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적 자원의 모집 방법입니다. 네, 내부 모집에 대한 방법으로만 이런 말 표현 써 있어요. 내부 모집으로만 만들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내부 모집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사내 공개 모집. 그래서 사보라든지 사내 게시판 같은 데를 살펴보다 보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사내 공개 모집 제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관리자 및 기능 목록을 여러분 어때요? 작성을 한 것을 토대로 하여 네,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뭡니까? 내부 모집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너스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외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쵸? 네. 느껴지실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교육기관의 추천이라든지 광고도 여러분 외부 모집에 들어가는 거고 채용 박람회 마찬가지고 인터넷 모집 마찬가지죠.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인턴십 제도를 이용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 추천을 받겠다. 외부에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군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선발의 오류라는 것은 네, 직무 요건에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력을 선발하겠지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 없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되는 덕목 같은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네, 덕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래요. 첫 번째 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은 뭐였어요? 신뢰성 있어야 한다, 타당성, 그 다음 효용성을 갖춰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지만 오류 없이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공정성이라는 거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올바르지 않겠죠? 정답은 몇 번? 네, 4번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신뢰성, 타당성,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렇게 신뢰성에 대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뢰성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법, 테스트, 리테스트. 시험, 재시험법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좋아요. 뭐 대체 형식 방법이라든지 양분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뢰성을 그쵸?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표현 주면서 신뢰성 있게끔 확인하는 그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언급할 수 있겠죠. 사지선다형의 문제 내기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도 가지치기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우리가 기출문제 그냥 막 풀어드리고 말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유형만 바꾸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좋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현재 직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현재, 그렇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취도 검사라고 한다. 그쵸? 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처리를 해주는 이런 문제고요. 우리 교재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밑에 하단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참 잘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출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빈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서 여러분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하나씩 한 번씩 더 읽어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검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성취도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제. 자, 적정 배치 원칙에서 직무와 인재의 유기적인 결합 관리를 통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 만족의 통합적인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칙.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적정 배치 원칙에서 여러분 직무와 우리의 근로자들의 여러분 어때요? 유기적인 결합 관리를 통해서 그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만족도가 여러분 실현이 된대요. 이런 건 어때야 되겠죠? 적재적소에 적재적소 즉 뭡니까? 근로자 즉 우리 인재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직무랑 매칭을 잘 해줘야 되겠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개인적인 만족도 끌어올 것이고 성과도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들이구나.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맨날 적정 배치 원칙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적정 배치 원칙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 문제의 응용 문제로서 그쵸? 조금 더 내용을 펼쳐놓고 어느 것에 합당해? 라고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력 계획의 예측 방법을 한글로 써줄 수 있겠어? 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자마자 선생님, 네, 그랬어요. 떠올랐어요.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 것을 보면서 떠올랐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직급에서 다른 한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확률을 계산한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제가 굉장히 포인트를 막 강렬하게 드리면서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면서 막 흥분을 했던 그죠? 네, 그런 문제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명확하고 뚜렷하게 첫 문단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인 더 꾸며주는 말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답을 확실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아마 시험장에서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답 체크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시험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꾸며주는 말표현으로 언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읽고 넘어가 주세요. 그쵸?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 점박이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보기 박스가.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주관식 문제지만 여러분 객관식 문제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지선다형 문제형으로. 그쵸? 네. 자, 15번 문제 가봅니다. 양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적절하게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입니다. 근무평가를 하는데 그런 근무평가를 위해서 누구부터 합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360도 다면평가 떠올라요?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다면평가 설명할 때 여러분 또 오답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자신을 제외한 이런 말표현 써 있어서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사지선다형 문제 풀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야? 라고 설명을 물어봤지만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서 물어볼 때 다면평가의 설명을 놓고 자신을 제외한 이런 말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올바르지 않은 지문을 선택해주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좋았어요. 아 너무 또 가지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오랜 시간 그죠? 또 설명을 듣고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유형을 변경해서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 말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어보니까 어때요? 자신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 누구,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나의 동료, 그 다음에 어때요? 고객까지 이렇게 외부인까지 평가 참여를 시키는 거 360도 다면평가다 라고 해서 2번.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사국가 또는 근무평정을 여러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뭐래요? 여기가 중요하죠. 과거의 행위보다 최근의 행위를 자, 되게 크게 본다는 겁니다. 과거의 행위보다는 바로 최근의 행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가에 오류를 미치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간적 오류, 최근화 오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근접 오류다. 가장 가까운 근접 오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칸 모질라요 정말 책 쓸 때. 그렇죠 여러분? 웬만하면 시간적 오류, 많이 쓰였던 최근의 오류 이런 말 표현들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것은 선생님의 마음이고 그죠? 자, 현혹효과. 이건 현혹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현혹효과 같은 말 후광효과라고 얘기했었죠. 하나의 호의적인, 비호의적인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요소에도 죄다 그렇게 어떻게 호의적으로, 어떻게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현혹효과라고 얘기했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상독적 태도라고 얘기해서 어떠한 그 사람이 속했던 특정한 그 집단의 그러한 성격이 있으니 이 친구도 그럴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 이런 말 표현 썼고요. 여러분 평가를 어때요? 중심에 그죠? 평균적으로만 왜요? 네, 막 꾸며주는 말 표현으로 중심화 경향을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사원들이 나에게도 곧 평가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중간의 점수로만 죄다 평가를 하게 됐다. 이런 말 표현들을 조금 꾸며주는 말 표현까지 써서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중심화 경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세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 근접 오류 이름에서부터 약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그죠? 최근의 것을 더 크게 보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줄 쳐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했어요.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밑줄 여기서부터 중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경영의 실질적인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며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있어요. 학습을. 그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액션 러닝이라고 했던 그죠? 너무 쉽게 답을 도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충분히 이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고 나머지 틀은 또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다 여러분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어서 다 표현을 못 해드리는 거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 하나의 메인으로 나왔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되짚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실 거고요. 18번 넘어가 볼게요. 직무에 따른 승진이기보다는 네, 이런 말 표현 써있죠. 조직의 운영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조직의 운영의 원리에 따라 승진 방식에 가장 가까운 거 골라주자. 조직의 구조를 그죠? 관리 체계를 위하여 이런 말 표현. 운영, 관리 똑같은 말 표현이에요. 이런
조직의 구조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쵸? 운영의 원리에 따라 내가 승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역직 승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말 표현들을 약간 다듬었어요. 그죠? 직무에 따라서 승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체계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역직 승진이 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19번입니다. 종업원이 적성, 지식, 경험, 기타 능력들과, 그죠? 종업원이 근로자들이 갖춘 능력들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조화가 돼서 자격 요건과 적성 및 선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 원칙과 관련된 경력 개발 관리의 기본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앞전에서 여러분 답 체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뒤에서 또 나왔을까? 했겠지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즉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렇죠? 조직의 목표의 달성의 직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적재, 적소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경력개발 관리의 원칙에서도, 여러분, 경력개발 원칙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뭐가 있었어요? 적재, 적소의 배치의 원칙이 있었고요. 승진 경로의 원칙, 후진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이 있었고요. 그죠?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다. 20번. 홀. 요즘 들어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요즘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진짜 한 2년 동안 계속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년 전에는 조금 뜸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표현들을 써가면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의 경력 단계 모형입니다. 일부의 설명이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성장 속도에 설정하여 그래요. 노력하게 되며 직무 성과의 발전 및 조직에 대한 여러분 및 추천해보도록 할까요? 귀속성을 여러분 귀속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때요? 경쟁심이 적용되게 되죠. 그죠? 작용되게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과 실패에 대한 감정적인 처리가 중요한 단계가 바로 무엇이라고 공부했어요? 확립 단계. 그쵸?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 어때요? 확립 단계의 친교성의 욕구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확립 단계고 이때 이런 확립 단계에 요구가 되는 여러분 확립 단계에 그 갖추고 있는 욕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에 대한 것을 친교성에 대한 욕구. 첫 번째 탐색은 어땠어요? 정체성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런 욕구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욕구, 경력 욕구에 대한 탐색. 그죠? 탐색 단계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욕구. 그죠? 확립은 친교성에 대한 욕구. 유지 단계는요, 생산성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런 것들 매칭해 줘야 돼요. 네, 매칭해줘야 된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쇠퇴 단계 하면요, 통합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키워드 학습으로 꼭 기억해 두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걸까요? 선생님 바쁘시다면서요. 맞아요. 바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꼭 찝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번엔 이런 문제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각각 단계별 욕구에 대해서도 언급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한 가지치기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는 친구란 말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될 때는 어떤 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까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물론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 나온다면 너무 럭키하겠지만 그죠 여러분? 자, 21번입니다. 임금의 성격 중에 종업원에 대한 특성. 여러분 누구 근로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 임금의 성격을 골라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생산의 원가의 요소, 기업의 입장이죠. 기업 경쟁력의 요인이다. 기업 입장입니다.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근로자 측, 즉 종업원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로자의 유치와 유지의 요인이 된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의 임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임금의 특성을 어떻게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 즉 여기 종업원이라고 써있죠?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특성, 종업원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고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라는 것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그렇죠. 중요한 거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사용자는요, 휴일에 야간 근로까지 행했대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휴일 때 휴일 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8시간 그죠? 이내냐 아니면 8시간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그쵸? 네, 100분의 50이냐 100분의 100이냐 각각 가산해서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야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네, 야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요거 따지고 뭐 100분의 8시간 미달이었다. 그럼 100분의 50판 50을 가산한 것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로한 시간이 휴일에 야간 근로한 시간이 또 야간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 줘야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냥 이게 끝인 것처럼 써 있어서 이 지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옆에 우리 시험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되는 시험지에 너무 잘 써놨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휴일 근로에 대해서 동사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또 휴일에 야간 근무까지 했으니 100분의 50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더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선생님과 같이 이런 지문을 조금 더 휴일 근로는 이것에 따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그쵸? 가산을 해줘야 할 것이고 거기다 야간 근로까지 해줬으니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100분의 50을 가산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주 너무 심플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결합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 요것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부족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선생님은요 너무 투머치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휴일은 8시간 이내냐 초과냐에 따라서 또 한번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완벽하게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표현으로 여러분 처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가볼게요. 특수임금제는 무엇인가? 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본 보상 이외에 영업의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형태입니다. 뭐요? 영업수익을요. 영업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과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뭐라고요? 쉐어링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윤분배제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수익의 일부를 우리 어땠어요? 우리 교재에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과 똑같죠? 질문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공부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언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네.
사용자 입장에서 복리후생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어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용자 입장입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복리후생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입장이에요. 즉, 사용자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이 그냥 딱 나와버렸어요. 그쵸? 네,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근로자들의 자아실현. 그쵸? 근로자들의 복지의 그 내용들이, 관심들이 더 증가될 것이고요. 자, 사기와 동기부여가 향상될 것이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근로자 측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문제였다. 자, 2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어머, 이것은 보너스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한 산재죠. 산재 보험에 대한 이 풀네임이 이건 것도 알고 있겠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그죠? 이 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완전 틀렸죠.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산재는요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전액 누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조했던 바였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본 강좌 시간에도 엄청 막 핏대를 높이면서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바꿔주실 거고요. 아래 내역은 어떻습니까?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 동그라미 1번이 이렇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아주 올바르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네, 만약에 다음번 시험에서 약간 야심찬 문제를 준비하고 싶다, 출제자들이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거죠.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통상 임금을 막 이런 말표현들을 써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바꿔놓고 오답을 숨겨놓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무과실인데 막 유과실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막 어때요? 다 지문이 올바르지 않은 지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들이 우리 교재에 많이 언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체킹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요, 건강보험료의 계산에 대해서 양가로에 들어갈 것을 보험료율을 입력해 주세요.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어떤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핵심이 뭐죠? 이렇게 건강보험료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근로자 부담액이 얼마냐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담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지금같이 통합적인 그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네, 이제 퍼센테이지 외우라는 문제들이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율을 외워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그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안 됐었다라면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빈번하게 나타내고 있다니까 그런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에 나와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우리 책에서 보면서 다시 여러분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맨날 건강보험료율만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로자 부담금이 몇 %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총을 토탈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좋습니다.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주식회사 인사는 소비자의 여러분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일용직,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일용직을 고용하였구나. 일용직의 일당이 25만 원이로구나. 이런 말표현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당에서 무조건적으로 뭘 빼준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을? 여러분 우리가 15만 원 여러분 공제해 준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여러분 몇 퍼센트? 세율을 곱하죠. 6%의 세율을 곱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6%까지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그쵸? 이것이 6%가 의미하는 바가 산출세액이잖아요. 산출세액에서 그쵸? 곱하기 1 마이너스 그쵸? 1 마이너스 이 1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어요? 55%만큼을 차감해 준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000원에서 여러분 55%를 계산을 해주면 3,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00원에서 3,300원을 빼주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세액이 나왔어요. 얼마가요? 2,700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요?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 계산기식이었어요. 계산기식. 제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왜냐면 봐봐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6,000원에 55% 여러분 6,000원에 곱하기 55%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6,000원에서 3,300원 빼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꺼번에 계산기 뚝뚝뚝뚝 두드려 볼게요. 25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해준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인데 10만 원 했군요, 제가. 네, 입에 뱄어요, 아주. 계산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15만 원 빼줬을 거예요. 15만 원 빼주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10만 원 나왔다. 이 10만 원에서 곱하기 6% 계산기 두드려줬어요. 6% 계산기 두드려주고 1 마이너스 여러분 55% 공제율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만 따로 빼놓고 여러분 양가로 치고 물어보는 문제 나올 거라 했는데 나왔죠. 나왔어요.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55% 기억해 줘야 되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1-55%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45% 두드려주면 여러분 어때요? 2,700원 바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도 활용해 보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분 좋습니다. 뭐 시간을 조금 투하해서 풀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쵸? 28번입니다.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줄 볼까요? 출장. 네, 말 나왔죠, 뭐 벌써. 출장 등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정하죠. 간주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을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재량근로시간제. 그렇죠. 왜 밑에 설명 안 했는지 알겠죠? 바로 이어져서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집중된 일정 근로시간을 정해서 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집중근무제. 이런 것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근로자가 본사나 영업소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의 거래처로 직행해서 파견을, 그죠? 파견을 의미하는 거죠. 파견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업무상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그 시간대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위임하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재량근무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장 또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간주 근로시간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역시나 빠지지 않죠. 숍제도 무조건 언급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에 여러분 어떻다고요? 통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몸으로 표현했어요.
클로즈드 숍, 오픈 숍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빠르게 답을 선정했을 것 같아요. 그죠? 클로즈드 숍이 바로 정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풀이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재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노동쟁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뭐가요? 이렇게 법령이나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이미 확정된 권리를 두고 일어나는 노사 간의 해석, 적용 준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체불임금 청산, 그죠? 체불임금 청산과 해고자 복직, 단체 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권리 이행이라고 하죠. 권리. 그죠? 그래서 권리 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요건 어때요? 새롭게 문제를 여러분 또 매번 여러분 이익 분쟁이 더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위에 우리가 또 빼먹으면 아쉬우니까 권리 분쟁도 같이 함께 넣어놨던 거 우리 더 알아보기 그 창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권리 분쟁 나올 때 이익 분쟁 한 번 더 체크해 주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2번이군요. 다음은 근로 유형을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띵띵이란 네,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보자마자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이것들을 이용해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이런 말 표현 너무 여러분 좀 오래된 올드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렇게 정보통신이 여러분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근무제도를 채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원격 근무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격 근무 제도라고 처리하고 여러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원격 근무제도 맞아요. 네, 원격 근로까지만 썼어요. 그것도 맞아요. 원격 근무제 다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원격 근무, 근로나 근무나 다 맞게끔 처리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아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급여를 계산할 때 조합비를 공제해서 노동조합으로 교부하는 징수 방식이다. 그쵸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체크오프 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오프 제도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왜 하나만 써놨어요? 일괄공제 제도라고 써도 맞죠? 왜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일괄공제라고도 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체크오프 제도 이렇게 썼겠죠? 당연히 맞게 해줘야 안 해줘요? 당연히 맞게 처리가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는 것도 곳곳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우리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찍어서 맞췄다? 그건 내가 안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그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 본 서적을 보면서 본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작업을 꼭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것은 피드백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응원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니까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학습하고 가셔서 잘 보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분증과 계산기 꼭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